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유지선에서 살짝 또 개파락이 밀려 내려오면서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12%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혹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수량이 많다라면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시 아래쪽에서 추가하는 타점을 잡으시거나, 수량이 많지 않으시면 일단 커트 한번 하고 나서 좀 기다려봤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이 경고매매법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하고 이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다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날 어제 음봉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렸죠. 왜 드렸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반도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밀려 내려왔죠. 전쟁 때문에. 그리고 잘 버텨주는데, 이제 터보컨트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그걸 기회 삼아서 지금 열심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반도체가 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메모리가 6배로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터보컨트가 메모리 압축 기술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용량이 앞에서 늘어나면 이 스토리지로 보내는, 즉 저장 강관으로 보내는 그 횟수라든지 그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앞에서 여러 배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대한광통신이 하는 거는 이 구간을 연결해주는 케이블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존의 구리선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광통신으로 바꾸는 건데, 이 광통신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락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버행이니 유상증자 세력들이 장난을 치니 거래가 터지니 매도 폭탄이,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기대했었으나, 이날에 구글 퀀트가 나오면서 하루 버텨주고 경고 풀리더니 이렇게 빠져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지연은 될 수 있으나 이쪽 광통신으로 안 갈 수는 없는 게 지금 섹터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찾아서 그게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 찬스를 좀 기다려 볼 건데, 그 찬스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혹시 오늘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해서 물려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볼 것인지, 만약 이제 전세 역전의 말이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저 사람은 어디에 타점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될까?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래쪽에서 기다리다 추매를 해볼지, 혹은 그냥 일단 좀 줄이고 나서 아래쪽에서 다시 사는 식으로 할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살펴보면 2026년도 OPGW라고 하는 가공지선, 이 가공지선의 매출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고 거기서 OPGW를 같이 열심히 파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인캡 아메리카의 이 점유율을 계산해가지고 목표가를 한번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AI 쪽의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계산해가지고 접목을 시켜보면 보수적 관점으로는 5,800원대, 섹터 평균으로 본다면 7,500원대, 최대 상단으로 보면은 프리미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9,200원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9,300원에서 맞고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7,500원대까지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7,000원대는 지금 일단 와 있고, 그럼 빠졌을 때 5,850원까지 빠진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제가 이 대한광통신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성장성 이야기를 했었던 건 이 OPGW가 아니고 864 코어거든. 864 코어가 이제 광 케이블 선이죠. AI 데이터 센터에 옮기는 광 케이블 선인데, 전 세계 유리 관련해 가지고는 코닝이 최고죠. 근데 이 코닝은 AI 데이터 센터에 나오는 광 케이블을 만들어도 많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도 때문인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도에서는 순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데이터 손실이 없거든요. 근데 하이엔드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회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는 만 코어라고 해서 이 줄기 가닥이 10,000개짜리도 만들어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한광통신은 이 케이블로 넘어가는 가운데 864개 정도를 가지고 광 케이블을 만드는 걸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이엔드, 그러니까 제일 비싼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하이엔드 중에 이 중간쯤에 있는 부분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이 틈새 시장을 제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20% 정도 그 틈새 시장에 20% 정도 점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유를 했을 경우에 목표 주가를 한번 구해보니
보수적 관점으로는 17,000원, 그리고 대장주 관점으로 보면 23,000원까지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실현된 건 아니고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864 코어가 이제 매출의 첫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만든 게 54억짜리 매출이잖아요. 이게 첫 사업이기도 하지만 대한광통신은 어떤 회사예요? 이제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유리도 만들고 광섬유도 만들고 케이블도 만들고 수직 계열을 다 시켜놓은 상태라 가지고 OPGW에도 30% 정도 이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있고 원가 절감이 되니까, 그리고 864 코어에서도 그 정도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가는 폭을 본다면, 그래서 저는 1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7,000원이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없냐는 지금 접어두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나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관점을 보면 조금이라도 더 싼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만약에 17,000원을 가지고 내가 8,500원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가져가면 100%지만 6,000원이라든지 그 이하까지 만약 내려올 때 우리가 잡아간다면 거의 20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알아둘 중요한 이 가격도 이건 변하지 않죠. 아래쪽에서 올라온 거는 변하지 않아요. 위쪽에서 내려온 것도 변하지 않죠. 이미 나온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상승 흐름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중요했던 마디가부터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00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6,000원이 마디값이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왔을 때는 8,500원이 마디값이었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제가 마디값을 이렇게 구해 놓은 것도 기존에 있었던 가격대들 흐름을 봤을 때 월봉이나 주봉까지 놓고 봤을 때 가격대를 잡은 거잖아요. 일단 고가를 높여왔다가 바로 직전 앞산이 6,000원대이기 때문에 6,000원대 지지력을 테스트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앞산의 중간 정도치라든지 아래쪽까지 가격을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5,500원 정도 수준 가격대가 중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고, 그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대랑 좀 비슷한 가격대가 되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 계산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OPGW 본다면 5,850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지금 현재 밀린다 하더라도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다 우리 매매 기법으로는 역전 밴드다. 상승하고 나오고 밀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역전 밴드에서 잡는 게 아니고, 대한광통신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전 밴드에 매수를 할 수 있다. 무조건 선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갈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에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역전 밴드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력 평균 매집 단가가 6,500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번에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준, 이 전쟁 이후의 상승을 보여준 이 세력들의 매집 평단가가 6,500원이다. 그래서 6,500원도 한번 그려보면은 6,500원이 이번에 우리가 매수를 했었던 그 타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6,500원에 이 타점과 또 가격과 유지선도 맞았고, 그리고 경고 매매법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제가 타점을 드린 거고, 그래서 매도하는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왜 또 이번에 또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잘 잡아보자라는 거죠. 이번에 잘 먹었으니까 다음번에도 잘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한광통신을 그래서 제가 이 7,000원대 구간에서 내렸을 때도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7,000원대도 매수를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드렸던 매도할 때도 이렇게 타점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타점 만들어 드렸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광통신한테는 터보컨트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성장성이 나쁘지 않다면 우리는 좀 약해진 구간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타점을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 거죠. 이건 예측이고, 예측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것까지는 이 타점이라는 건데, 이 타점이 어느 구간에서 잡힐지, 시장이 지금 계속 빠지는데 대한광통신이 또 저 자리였다고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구간들의 판단이나 고민은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저 정도까지 밀리면 내가 대응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분 차트나 흐름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밀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맞죠?
지금 아래쪽에서 쭉 밀려왔다가 또 다시 또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1분봉에서는 녹색선인데요. 제가 보통 본 차트는 10분봉을 많이 보는 편인데 10분봉이 이 빨간 선이 올라오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는 원래 분차트의 유지선도 계속 돌파하지 못하면서 그걸 타고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추가를 하거나 막 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도 이 부분들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할 때 매수 영상 남겨드리고 또 매도할 때 매도 타점 드리니까 이번에도 매수 타점 우리가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는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30% 정도 더 이상 수익을 내고 싶었는데 시장이 나오고 이런 구글의 터보컨트 같은 게 이슈가 알고 있는 이슈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이슈에 우리가 같이 대응을 잘 하고 또 타점을 잘 잡는다면 기간을 가고 주가는 움직인 거 없지만 우리는 2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점 기다려 주시고, 혹시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타점 필요하시다면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2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타점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 거기서 이 타점이 왔을 때 반등폭이 또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폭이 약하다면 우리가 중간에 또 한번 팔고 또 다시 사댈 수 있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나는 그냥 매수해서 들고 갈 거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대한광통시는 지금 현재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자리가 높은 자리다. 내가 묻어두고 그냥 계속 가져가려면 아래쪽에서 첫 출발했던 자리나 이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역전 밴드 이런 구간을 공략하는 거지, 이미 시세가 나온 상황에서 장이 좋지 않은데 이 고가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기술도 한번 본다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기술처럼 이 빨간색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쭉 올라가주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 고가를 갱신하고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대한광통시는 어쨌든 유지선을 여기서 깼으니까 깨고 나서 그 다음번에 빠지면 우리 역전 밴드까지 오는 거 계속 봤잖아요. 안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오는 자리들을 기다려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3일 안에 회복이 좀 빨리 나오면서 이 부분의 이슈가 좀 빨리 수그러든다 싶으면은 이 구간 때부터 우리가 타점 잡아갈 겁니다. 그렇게 와서 대한광통신의 매매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매매하는데 제가 하는 매매 기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매매 기법을 쓰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역전 매매 기법을 배워 두셔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타점 드릴 때 이거 역전 밴드 그럼 매수 타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오늘 설명 드릴 테니까 종목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예시와 확인 증명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